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전부터 계속 얘기 꺼낸 대로 두팔림 다꾸를 들고 왔어요. 요즘은 소량만 있으면 한 번에 꾸미게 되어서 바로 완성된 다꾸가 떠오르는 것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총 6개의 다꾸를 할 건데 다이어리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 금방 꾸미게 될 거예요. 두팔림 인물 사이즈는 기존에 들고 있는 인물 인스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다이어리가 좋습니다. 사용한 다이어리는 주뜰리에님의 저널이에요. 이미 고별전을 한 뒤라 품절되고 없는 게 아쉽습니다. 워낙 간단한 다꾸라서 사담을 곁들여 보자면 두팔림 인물은 허벅지 아래까지 있는 게 오히려 적어요. 인물 다꾸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가슴 아래까지 오는 인물은 손이 잘 안 가게 됩니다. 다꾸의 자유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아마 두팔림 인물로 다꾸를 해달라고 하신 분도 아마 그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무송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건 마테로 가리거나 도율리 또는 로제트를 활용하면 돼요. 특히나 30이나 A7 다이어리처럼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가 좋습니다. 작은 다이어리에 작은 사이즈의 인물을 담기 쉽거든요. 물론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비록 도율리에만 붙여두는 양상형 꾸미기였지만 소소한 꾸미기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사실 이번 다꾸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팔림 인물을 쓰는 것도 있지만 까만 노구리님의 특대복 디테일을 더 쓰는 것도 있어요. 예쁜 것을 목적으로 달려도 되지만 때로는 이런 탕징의 목적도 좋다고 봅니다. 비록 다 쓰기 위해 다른 스티커의 사용을 줄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쁘니까요. 작은 꽃이나 나비들의 조합들로 꾸미고 싶을 때가 있고 큼지막한 것으로 꾸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다꾸, 거기다 일기술 공간을 남기는 다꾸라면 더 쉽습니다. 특대폭 디테도 쓰지 않고 공간을 남겨두면 돼요. 요즘엔 주변에 있는 문구용품을 최대한 써서 없애자를 실천 중이라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미리 다꾸하게 될 땐 오히려 일기 쓸 공간을 없게 만드는 것도 좋았어요. 이미 다꾸가 완성된 다이어리를 2개나 만들고 남은 값진 경험입니다. 당일 다꾸, 당일 일기도 좋지만 상황이 마땅하지 않을 땐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저처럼 무턱대고 많이 꾸미시면 곤란하긴 합니다. 일기는 오늘 날짜가 맞는데 다꾸는 2달 전에 해놓은 게 되거든요. 벌써 다꾸를 한 지 꽤 되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취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든 지금 맞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로 꾸미다 보니 배경이 비치는데 라벨주로 불투명하게 만들 걸 그랬습니다. 이미 붙인 거 다시 떼어내기가 힘드니 레터링으로 장식만 해주고 다음 다꾸로 넘어갈게요. 앞에 2개는 다꾸 형식이 비슷했는데 이번엔 인스를 살짝 곁들여 주겠습니다. 꽃으로 된 로제트를 안까지 파내어준 뒤 배경 디테일을 겹쳐줄 거예요. 그리고 옷과 비슷한 커튼이나 보라색 장미들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 디자인의 커튼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화려한 게 어울렸지만 인물을 빛내주기 위해 오른쪽을 택했어요. 배경이 단조로울수록 주체가 되는 물품에 시선이 가니 이런 소소한 팁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다꾸도 예쁘니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보통 하나를 빛내주는 경우는 서포터즈가 있겠습니다. 인물 인스를 빛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때로는 꽉 차게 꾸미는 것이 좋아서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요. 이번 보라색 컬러를 주제로 잡은 다꾸는 레터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레터링으로 소설 표지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작은 걸 택했어요. 특대폭 사이즈의 박태가 좋긴 하지만 작은 다이어리에는 아쉽네요. 일반 사이즈의 레터링 박태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선 갖고 있는 레터링을 들고 올게요. 스티커북에 미리 잘라서 붙여두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즘 큰 레터링만 붙이다 보니 작은 레터링은 하나로 아쉽더라고요. 2개를 교차로 붙여준 뒤 다음 다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떡메모지를 활용할 거예요. 떡메모지도 흰 부분을 잘라 프레임으로 써줍니다.
떡매는 양이 많다 보니 자주 써줘야 되는데 붙이기가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었어요. 안에 뚫어주는 건 제 경우 가위가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칼이 편한 분은 칼로 해도 됩니다. 붙이는 건 풀테이프가 편해요. 목공폴은 종이가 얇아서 올 수 있고 양면 테이프는 두꺼워서 풀테이프가 좋았어요. 이번엔 평범한 레이아웃에서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중간에 프레임 비슷한 거 붙여주고 떡매는 양 끝에 붙여줬어요. 중앙을 안 맞춰줬는데 인물로 가려줬습니다. 이건 안 붙이는 게 나았는데 밑에는 동양풍 느낌 좀 내보겠다고 박테를 붙였어요. 이제 반쯤 꾸몄는데 아직은 허전하죠? 바로 딱 떠오르는 스티커가 생각이 안 나서 스티커북을 뒤적였습니다. 선택한 건 우선 대지의 여신이란 느낌으로 식물들을 가져왔어요. 발에부터 피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위쪽은 결국 배경이슬을 써줄 겁니다. 이래저래 식물들을 가져와 붙여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꾸를 이래저래 많이 해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레터링 박테도 봤지만 꽂히는 게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무난한 건 배경인스 뿐이더라고요. 좀 더 자연미가 가득한 인스라서 잘 어울리는 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접촉력이 강하지 않아서 떼었다 붙여도 속지에 손상이 없네요. 튀어나온 거 정리해주고 약간만 더 올려준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물이 있는 프레임이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동양풍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박테 덕분에 꾸밀 부분이 적어졌네요. 이건 인물 남녀가 세트로 나와서 같이 붙여줬습니다. 행색 부분을 최대한 줄여 이것저것 더해주면 배경이 꽉 차게 돼요. 동그란 배경인스는 잘 안 쓰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써본 겁니다. 아래 박테까지 붙이고 나면 인스 자를 때 주변을 꾸며줬던 꽃인스를 붙였어요. 두팔림 인스의 경우 주변을 꾸며놓은 게 많은 대신 컷이 힘들어서 여백 있게 자릅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나름 귀엽게 돼요. 쓰레기는 버려주고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꾸미다 보면 무척 두꺼워져서 다이어리가 금방 부풀게 돼요. 보면 다이어리가 많이 부풀었죠? 영상이 좀 예전 거다 보니 지금은 이 다이어리가 끝났는데 엄청 두꺼워졌습니다. 전월의 경우 부풀어서 촬영이 어려운 게 큰 단점이에요. 어쨌든 이번 다꾸도 레터링으로 마감해줍니다. 다음은 아주 간단한데 화려하게 해볼게요. 우선 가장 화려하다 싶은 떡매를 배경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백설공주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잉컷이 무척이나 힘들기도 한데 구하기가 힘든 희귀한 인스라서 칼로 잘 오려줬습니다. 이제 사방을 장미박테로 감싸줄 거예요. 이것도 까만너구리님 특대폭 사이즈 박테입니다. 선으로만 대닌 꽃이라서 분명 간단한데 화려하게 만들어져요. 대충 붙여놓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 다시 붙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크게 잘리는 부분은 다시 붙일 수 있게 빼두고 자잘한 부분은 잘라 버렸어요. 큰 부분 붙였으면 작은 사이즈의 꽃인스로 채워줍니다. 뭐든 갖춰줬으면 전부 다 써주는 게 미덕이겠죠? 아주 조금의 여백도 봐주지 않고 붙여줍니다. 튀어나온 부분 정리해준 뒤 색감을 더하기 위해 수채화 인스를 들고 왔어요. 유리어린님의 인스인데 투명 인스라서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갈색으로 붙여 톤 다운을 통해 고급진 느낌을 살려줬어요. 오늘은 두팔님 다꾸를 잔뜩 해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